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표본을 여러분들이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표본들의 평균. 그럼 이 표본들의 평균이 실제 평균인 모평균과 같을까?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평균이 어디 정도에 있을까를 추측해 볼 수 있을까? 이것을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서 보시면은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이 알지 못하는 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준화할 때 확률에서 G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얘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0.95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 모평균 m이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겁니다. 이 모평균 m. 자,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줍니다. p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을 뺀 값과 요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다시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양변에 x바를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p에 x바에서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x바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9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내 구간 95%에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이 요 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식과. 그리고 이 표본 평균 x바를 우리가 x바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99%일 때는 2.58로 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96과 2.58을 외워서 이제 이 교과서에서는 풀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집 같은 것들을 풀다 보시면은 이 신뢰도 95%를 어떻게도 줄 때가 있냐면 이 1.9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주냐면 P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준 거거든요. 1.96의 확률이 얘가 0.95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줄 때도 있습니다. 0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얘를 2로 나눈 0.475다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문제 상황에서 맞춰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95% 신뢰 구간에 대한 요 값이 1.9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신뢰 구간의 양 끝값의 차이를 구하시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 수 있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요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라고 보시면 지금 요 밑에 그림처럼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뜻은 내가 이런 표본을 여러 번 이제 추출을 할 때 신뢰 구간 중에서 95% 정도는 모평균 m을 포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이 n분이고 모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 학교 남학생 중 25명을 이미 추출해서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 42분이었다. 자,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하자. 자, 그러면은 m이라는 것은 이 표본 평균 42에서 빼기 1.96 곱하기 지금 25명이니까 n이 25인 거죠. 그래서 곱하기 5분의 모표준 편차가 10 그리고 42 더하기 1.96 곱하기 5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2니까 3.92가 되죠. 그래서 45.92랑 그 다음에 42에서 3.92를 빼주시면 38.08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단위는 분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모평균이 m미터이고 모표준 편차가 0.2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 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 중에서 36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측정했더니 평균이 100.7m였다. 99%로 추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00.7m에서 빼기 95%일 땐 2.58 곱하기 루트 n n이 지금 36이니까 6분의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2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부터 100.7 더하기 2.58 곱하기 6분의 0.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여기가 약분하면 3분의 0.1이 되겠죠? 그러면 2.58이 3으로 나눠주시면 0.86 그러면은 100.7에서 0.86에 0.1을 곱하니까 0.086과 0.086 사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모평균 m이라는 게 100.786과 그 다음에 100.7에서 86을 빼면은 100.614 이렇게 나오겠죠. 이 사이에 있다. 그래서 단위는 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소수점 계산하는 것만 잘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면 표본 표준 편차의 값 s가 모표준 편차 시그마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다면 내가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시면,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64대를 이미 추출했더니 평균이 8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시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크니까 우리는 이 모평균 m을 추정할 때 얘를 뭐라고 봐도 되는 거냐면 모표준 편차로 봐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평균이 8이니까 95%로 했을 때 8 마이너스 1.96 곱하기, 자, 8분의 1이 됩니다. 과 8 더하기 1.96 더하기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1.96 곱하기 8분의 1을 계산하시면 얘가 약분하면은 0.984 한 번 더 약분하면은 0.4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한 번 더 약분하시면은 0.24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8 더하기 0.245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8에서 0.245를 뺀 것보단 크거나 같다. 그러면 8.245랑 지금 보시면은 7.755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시간이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1리터당 주행거리인 연비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100대를 추출했더니 평균이 15.6km이고 표준 편차가 4.5km이다. 99%로 추정하자.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모평균 M이라는 것이 지금 모표준 편차가 안 나와 있지만 이 4.5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충분히 큰 숫자니까. 그래서 15.6에서 빼기 2.58 곱하기 지금 10분의 4.5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15.6 더하기 2.58 곱하기 10분의 4.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약분하시면은 얘가 100분의 45로 계산할게요. 2.58 곱하기 10분의 4.5인데 2.58 곱하기 100분의 45 이렇게 계산하시면 5 약분하시면은 9가 되고 20이 되고, 그 다음에 2 약분하면 10, 그 다음에 1.2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9 곱하기 1.29 하시면은 9, 9, 81, 9, 28, 11.61 이고 10 나눠주니까 1.161이 됩니다. 그래서 15.6에서 1.161을 빼주고 15.6에서 1.161을 더해주면 되니까 M이라는 게 16.76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 주시면은 14.43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킬로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을 추정했더니 모평균 M의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였다. 자,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B 빼기 A의 값, 신뢰도를 높게 하면 B 빼기 A의 값은 커진다. 자, B 빼기 A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 알파%일 때 요런 거죠. 지금 P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가 K부터 K까지 확률이 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신뢰 구간 A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모평균, 표본 평균 X바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B는 X바의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B 빼기 A라는 것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신뢰도를 높게 한다. 그럼 이 알파를 크게 하면 K 값도 같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빼기 A의 값은 커진다. 얘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B 빼기 A의 값은 작아진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신뢰도가 일정하니까 이 값은 일정한다. 그때 이 루트 n을 크게 하면은 분모가 커지는 상황이니까 B 빼기 A의 값은 작아진다.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2배 늘리면 B 빼기 A의 값은 2분의 1배가 아니라 여기가 2배 커지는 거니까 루트 n이었던 게 루트 2n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 요식 형태를 따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